안녕하세요. 그날그날 꼴리는 대로 주식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따는 것 같아도 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리고 백수가 됐으니까요. 아마 보통은 1, 2년도 못 가서 깡통을 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왜들 그렇게 단타에 미쳐서 날뛸까요? 인간은 피드백에 대한 빠른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오를지 안 오를지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죠.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단타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단타는 단순히 매매 비법을 달달 외워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때문에 수년간 깨지면서 몸소 하나하나 익히지 않으면 절대 단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수업료도 만만치 않고요.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단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주식 전문가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주식을 무작정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말이죠. 다음엔 앞으로의 산업 전망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매수 시기와 매수 방법과 매수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또한 최종적으로 적당한 매집 가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이런저런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단물 빠진 껌처럼 씹다가 버린다는 거죠. 그에 따른 아무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관계 척도는 이용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죠. 아마도 사기꾼이 이런 유형의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보통 100명 중 4명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놈들을 살아가면서 안 만나면 좋겠지만 학교나 군대나 회사에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닌가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요. 이들은 타인을 숙주로 삼아야 하기에 자신을 포장하는데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소시오패스 같은 놈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개과천선할 일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부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 부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합니다. 또한 언변이 좋고 상대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시켜 조종하려 들죠.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숙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소시오패스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사실 사기꾼이나 소시오패스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데요.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따위는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방심하면 털리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땐 먹을 게 별로 없거나 털릴 확률이 높죠. 따라서 마케팅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2021년 고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렸나요? 재테크 전문가와 언론 패거리들의 가스라이팅 펌프질이 상당수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고점에서 돌격 앞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그 확신을 누가 심어줬냐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 건 아닐 테고 말입니다. 전 그때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사가 나올 때까지 낮잠이나 자라고 말렸었는데요. 다들 쌩까더라고요. 전 주식 전문가도 아니며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리고 개털된 고졸학력의 백수일 뿐이죠. 그리고 절 믿지도 마세요. 오히려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최근 사기꾼들의 특징은 점점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그 피해 또한 수조 원에 달할 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당하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사탕 발림하는 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놈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21년 그 고점에서 가스라이팅 펌프질에 미쳐서 날뛰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금융노예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빚으로 투자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인생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홀라당 벗겨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인생이 시궁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빚은 지지 마세요. 비투니 영끌이니 대부분이 미친 짓을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말이 아닐 겁니다. 탐욕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여윳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조정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추천하는 거고요. 괜찮은 종목을 발굴했다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세요. 5,000원도 좋고 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부담감도 없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 조금씩 노하우를 쌓고 발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과 다른 주식 투자만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는 다르게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